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이란 사태를 가장 긴장하며 지켜보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테헤란이 아닙니다. 워싱턴도 아닙니다. 베이징입니다. 미국의 폭격기가 이란 상공을 날아다니는 동안 정작 가장 속이 타들어가는 건 시진핑의 참모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란은 중국에게 단순한 우방국가가 아닙니다. 중국 경제 전체를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기둥들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기둥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중국 경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숫자와 사실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 사태가 단순한 핵 갈등이 아니라 미중 패권 전쟁의 가장 뜨거운 전장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기둥은 에너지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나라입니다. 하루 수입량이 무려 1070만 배럴에 달하죠. 그런데 원자재 분석 업체 케플러의 2025년 최신 데이터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란이 바다로 내보내는 원유의 80% 이상을 중국 혼자 소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 평균 138만 배럴. 규모도 규모지만 진짜 핵심은 가격입니다. 국제 제재로 원유를 팔 곳이 없는 이란은 어쩔 수 없이 시장가보다 싸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란산 원유는 브렌트유 대비 배럴당 8달러에서 10달러씩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숫자로 따져볼까요? 하루 138만 배럴에 이 할인폭을 곱하면 하루 최대 1380만 달러를 아끼는 셈입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40억에서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원가 절감 효과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중국 산동성에 밀집한 중소 독립 정유사들, 이른바 티팟 정유사들이 이 싼 원유를 먹고 살아왔습니다. 이들이 중국 전체 정제 능력의 약 4분의 1을 담당하는 만만치 않은 세력인데 저렴한 이란산 원유 덕분에 낮은 정제 원가를 유지하고 그게 시장에 공급되는 연료 가격을 낮추고 제조업 공장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결국 완성품을 더 싸게 만들어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란은 중국의 우방이 아니라 중국 제조업의 비밀 주유소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거래가 어떻게 지금껏 가능했을까요? 방법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이란에서 출발한 유조선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앞바다에서 멈춥니다. 거기서 원산지를 세탁합니다. 서류상 말레이시아산, 인도네시아산으로 둔갑해서 중국 항구에 들어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세관 자료에는 2022년 중반 이후 이란산 원유 수입 기록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란 기름을 한 방울도 들여온 적 없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이 게임판을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미 티팟 정유사 여러 곳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비밀 주유소가 강제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두 번째 기둥은 지정학적 전략입니다. 시진핑이 2013년부터 10년 넘게 공들여온 1대1로 프로젝트를 아실 겁니다. 중국의 자본과 기술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21세기판 실크로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원대한 구상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그림에서 이란이 차지하는 위치를 지도로 확인하면 숨이 막힙니다.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육상 실크로드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의 차바하르 항구는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 러시아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내륙무역의 관문 역할을 합니다. 2021년 3월 중국과 이란은 역사적인 협정을 맺습니다. 25년짜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입니다. 중국은 향후 25년간 이란의 석유, 가스 개발, 항만, 철도, 5G 통신망 등에 4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화로 50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물론 국제 제재와 이란 내부의 경제 불안으로 실제 집행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정의 본질은 돈의 규모가 아닙니다. 중국이 이란을
자신들의 서진 전략의 공식 파트너로 지정했다는 선언 자체가 핵심입니다. 이란이 혼란에 빠지면 이 허리가 끊깁니다.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잇는 파이프라인과 경제 회랑에 쏟아부은 수천억 달러의 투자가 이란이라는 연결고리 없이는 고립된 섬이 됩니다. 중국의 서진 정책이 수십 년 뒤로 후퇴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둥은 가장 서늘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군사력과 외교력은 중동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란. 미국이 이 지역에 발이 묶여 있는 동안 중국은 무엇을 했을까요?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쌓았습니다.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늘렸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이란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의 시선을 분산시켜주는 전략적 방패가 되어준 셈입니다. 그런데 그 방패가 깨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동에서 손을 뗄 명분이 생긴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온전히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을 향합니다. 오바마의 아시아 피벗, 바이든의 오커스 동맹, 트럼프의 인도 태평양 전략까지 미국의 방향은 일관되게 아시아로 기울어져 왔습니다. 이란의 약화는 중국이 지금껏 누려온 전략적 여유를 한순간에 빼앗아갑니다. 네 번째 기둥이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통화 패권입니다. 1974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맺은 비공식 협약을 아십니까? 미국이 사우디 왕가를 보호해주는 대신 전 세계 원유 거래는 반드시 달러로만 결제한다. 이것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출발점입니다. 이 협약 하나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에너지를 사려면 달러를 확보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이 돈을 아무리 많이 찍어도 달러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이 구조가 자신들의 가장 큰 족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결제망에서 퇴출당하는 걸 지켜보면서 그 위기감은 극에 달했죠. 그래서 중국이 꺼내든 카드가 페트로위안입니다. 원유 거래를 달러 대신 위안화로 하겠다는 계획. 그리고 이 실험의 핵심 파트너가 이란이었습니다. 달러 결제망에서 강제로 내쫓긴 이란 입장에서 위안화 결제는 생존의 문제였고, 중국 입장에서는 달러 대체 실험을 안전하게 해볼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를 얻은 겁니다. 2018년 상하이에 개설된 위안화 표시 원유 선물 시장은 이미 전 세계 원유 선물 거래의 15% 이상을 차지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2023년에는 UAE산 LNG를 위안화로 결제하는데 처음으로 성공하기도 했죠. 물론 현재 위안화의 국제 외환 준비 통화 비중은 약 3%에 불과합니다. 달러의 60%와는 비교조차 어렵습니다. 자본시장도 완전히 열려있지 않고 환율도 정부가 관리하는 구조라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그 방향의 가장 중요한 발판이 이란이었는데, 이란이 무너지면 그 발판이 사라집니다. 20에서 30년 장기 게임에서 이 손실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당장의 숫자보다 훨씬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역사는 여기서 섬뜩한 패턴 하나를 보여줍니다. 달러 패권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나라들의 공통된 결말입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원유 대금을 달러에서 유로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뒤 침공을 받았고, 리비아의 카다피는 아프리카 통합화폐를 제안하다 정권이 전복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입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이란의 핵을 막으려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 목줄, 지정학적 허리, 전략적 방패, 탈달러 실험 거점, 중국을 떠받치는 이 4개의 기둥을 동시에 흔들려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를 먼저 압박해 중국의 할인 원유 라인 하나를 차단하고, 이어서 이란을 조이는 흐름은 우연이 아닌 체계적인 전략으로 읽힙니다. 물론 중국도 앉아서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로 일부를 대체하고 있고, 원산지 세탁 경로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있으며 전략적 비축유도 대폭 늘렸습니다. 중국의 대응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이란이 흔들리는 동안 중국은 저가 원유 기반의 제조 경쟁력이 구조적 도전에 직면합니다. 단기적으로 버틸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원가 구조가 올라가는 흐름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 친서방 노선으로 전환하는 경우 중국은 4개의 기둥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에너지 공급을 서둘러 다변화해야 하고 1대1로 전략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반대로 이란이 버티면서 중동 긴장이 장기화되면 유가 불안이 지속되고 중국은 고비용 원유 시대로 서서히 끌려 들어갑니다. 어느 쪽이든 중국에게 유리한 결말은 없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이란의 핵을 둘러싼 싸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에너지 안보, 지정학적 전략, 군사 균형, 통합 패권이라는 4가지 판이 동시에 움직이는 훨씬 더 큰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게임의 진짜 타깃은 이란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사실, 이제 보이시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